이 깝깝한 사람 또 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붙여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감사원장이 지금 막 화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토픽으로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른. 왜냐면 이제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데가 너무 이렇게 그 옛날 이회창 씨 그 대쪽 이회창 그래서 대선 후보되고 이럴 때하고 위상이 많이 다르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감사원을 아주 쓰레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면 감사원이 정상적으로 움직였으면 박근혜 행정했던 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전부 다 시정명령을 내렸어야 되기 때문에 감사원이 사실 유명무실화되고 그 기능이 굉장히 뭐라자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와서도 크게 감사원이 주목받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월성 1호기 이 폐쇄에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월성 1호기가 이제 멈춘 게 2018년 5월이죠. 우리 정부 이게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처음에 한 큰 사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가는 건데 이게 원래 2022년도까지 가동 예정이었는데 고공장. 네, 요거를 이제 조기에 이렇게 닫은 거죠. 그러니까 워낙 쓰레기 같았으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남아있는 운영 시기를 줄여서 폐쇄하는 거에 대해서 한수원이나 원자력 마피아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사용상의 문제라든지 비용상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제 가면 갈수록 신규 원전을 안 지으면서 기존의 원전을 해체하거나 멈추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력 수요에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원자력 산업이 위기다라는 위기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해외에다가 우리가 신형 원자로를 짓는 사업하고 기존에 국내에 있는 원전들을 장기로 무리하게 늘려서 하는 사업하고는 이게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해외 원자력 사업이 해외에 진출해가지고 원전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운영 설비를 도합해가지고 50년, 100년 동안 사업을 해먹을 수 있는 이거는 수출 프레이트 사업이라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국내에 돌아가고 있는 원전을 돌리는데 여기에 대한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비용 가치가 일반 다른 발전 시설에 비해서 크게 경제성이 없다는 게 이제 폐쇄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처음에 설계 당시에 만들어지고 개보수를 거치는 과정 중에 제대로 된 승인을 받지 못한 불법 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쓸 수 있는 별도의 승인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량은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감사에 많이 적용이 됐는 얘기가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여러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속철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철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제품 특성에 맞춰서 일반적인 부품이 아닌 좀 더 강화된 부품, 특별한 규격들을 쓰게 돼 있는데 요 규격을 안 지킨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중이 높을수록 어떤 통제나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지적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원자를 이미 지어놓은 상태에서 감가상각이 빠졌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생산비가 다른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낮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 실제 이걸 나중에 폐기에 들을 때 폐로 비용을 감안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발전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원전 냉각수에 의한 해양 오염이라든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방사능 피폭 같은 얘기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인 거고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석탄 화력을 줄이고 LNG라든지 또는 천연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녹색 에너지들 자연에서 얻어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들을 활용하는 비율을 높여가는 데 있어서 추가의 별도의 원전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그 산업통상부 장관, 이게 폐쇄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금 감사원이 이상하게 편향적인 검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 중심에 있다라는 폭로 인터뷰를 내놓으면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최 원장 얘기는 41% 지지밖에 못 받은 정부가 왜 국정과제를 국민 합의를 100% 얻은 것처럼 진행하고 있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해야 되느냐 라는 얘기를, 이거를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 게 아니라 감사원장이 산업통상부 장관한테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감사원이라고 하는 그 본연의 기구의 어떤 역할을, 이거는 완전히 망각한 거죠. 감사원은 국가가 하는 정책이라든지 그 진행을 보고 그 진행에 문제가 있었는지, 평창 올림픽 때 무슨 비리가 있었고, 뭐라 그러죠? 그 삼성 관련해서 건강보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한, 이런 부분을 까는 게 감사원인 거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 기조를 제시하거나 거기에 대한 비판하는 게 감사원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파낸 적이 없는 감사원이 갑자기 지금의 원자로 폐쇄 정책을 비롯한 탈원전 정책 자체가 국민들의 합의를 얻지 못한 국가의 월권 행위다라는 방식으로 발언을 했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원가 계산이 잘못됐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이제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안전은 배제한 상태에서 돈이 싸다, 전력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원자로를 돌리는 게 훨씬 싸다라는 보고서를,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은 원전이 이렇게 싼데 왜 없애려고 하느냐, 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강요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원전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왜 싼데 없애려고 하는 질문을 50번 이상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없애야 됩니다,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새로운 걸로 전환해야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으면서도 50번을 계속 해가지고 싼데 왜 없애? 근데 싼데 왜 없애?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이 국정원장은 뭐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 따져놓고 보니까 다 이게 집안일이더라는 거지, 집안일. 사실 이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 부서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미담 기사가 그렇게 많다네. 이 사람이 무슨 옛날에 옛날 동료를 업고 학교를 다녔다네. 그 다음에 남의 자식을, 그러니까 입양을 통해 가지고 무슨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다네. 이런 아름다운 미담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놀라운 거는 이 아름다운 미담을 써주고 있는 언론사가 전부 조선일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연수원 시절에 동료를 업어줬다더라, 아들을 입원했다더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공직 추천을 받은 이후에도 청렴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공직자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영향력을 냈었는데, 이러한 기사를 써준 사람이 말하자면 동서더라는 얘기야, 동서.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동서가 셋이에요. 이게 부인이 이 3자매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큰 언니랑 결혼을 한 거고, 둘째 언니랑 결혼한 사람이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라는 거야. 직원인 거야, 그냥. 원자력 연구원의 그냥 직원인 거야.
그리고 원전 정책을 확대하고 원전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 근무하던 사람인 거고, 막내 동서가 김창균이라고 조선일보 논설주간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조선일보가 미담 기사를 이렇게 써준 거야. 큰 동서를 위해 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주고, 거기에 반해서 둘째 형님 벌어먹고 살 수 있게끔 탈원전하는 정부 비난하고, 친원전 정책들, 원전 폐쇄 정책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처갓집 송사였다는 거지, 이게 결과적으로는. 동기간의 의가 좋네요. 동기간의 의도 좋고, 나름, 뭐 주고받는 것도 확실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그러네. 아무튼 이러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난 섞인 그 보고서를 4.15 총선 이전에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이런 보고서를 내놓으면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거 소스로 해갖고 정부 기조에 대해서 이게 뭐 반발하는 여론이나 언론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 책임질 거냐, 감사원장으로서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뜯어 말려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못하게끔 막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발표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나 이거 안 해, 그리고 사표를 던지고 말하자면 그만둔다 그러고 나갔대, 이 시기에. 근데 결국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대패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돌아왔다는 거예요. 천연덕스럽게. 그래가지고 돌아오자마자 그동안 자기한테 이 발표를 반대하고 어떤 친원전 보고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담당자를 잘라버리고, 이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갖고 이거를 일종의 다시 쇼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누구랑? 막내 동서랑. 골 때린다. 조선일보랑. 진짜 조선일보 오늘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게요. 이 원전 마피아들이 국내 그 전력 수요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면서 운영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 SOC 수익이 엄청납니다. 원전 하나 짓는데 몇조 원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보수, 그러니까 유지를 하기 위한 유지 보수비로 또 몇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매년 들어갑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게 위험성이 있는 건데, 조그마한 일말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바꿔야 되잖아, 원전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수력발전이나 화력발전에 비해서 안전 대비 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모든 사업들을 이 원전 마피아들이 싹 장악하고 있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져서 염가로 이걸 전기료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한테 바로 염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가지고 이 전기를 다시 배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서 이제 그걸 담당하는 민간 기업이나 전력 회사들의 농간에 의하고 거기에서 마진이 또 만들어져서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 절감 효과가 만들어진 거에서 끝나버리지 국민들한테 오질 않아. 중간 단계를 거쳐서 결국 나중에 고지가로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가스로 해서 만드나 원자력으로 해서 만드나 똑같은 가격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야. 생산 원가가 싸다는 건 마치 실험실에 있는 실험 결과에 실험 결과에 대한 보고서일 뿐이고, 이게 유통 단계를 거쳐 가지고 결국 송전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 추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 단가가 결국 높아진다는 거예요. 화력이 수력도 그렇고 원자력도 그렇고 한번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옮길 수가 없잖아. 그리고 물 가까이에 있지 않으면 냉각을 못 시키기 때문에 다 해안선이나 바닷가 쪽에 몰려가 있다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생기면 이거를 실제 사용하는 수도권이라든지 경기 지역이라든지 대도시로 보내기 위한 송전 설비, 송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근데 친환경 에너지는 필요로 하는 지역 근처에서 직접 생산해 갖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송전비라든지 관리비를 포함하게 되면 더 비싸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됐었던 경상도 지역에 있는 발전 설비 관련한 송전 설비 같은 시비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고.
되고, 원전에 있는 전기를 써줄 수 있는 데가 경기도 서울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무리하게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서 갈등이 생기고, 도대체 이 원전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냐라고 하는 이러한 비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이유가 그건 거잖아요. 밀양 송전탑 그 그래. 문제도 그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거를 만들어서 부산이나 대구에서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거기다 보내면 그만이니까. 근데 그걸 고압 설비를 해갖고 서울까지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이러한 보고서를 발표하려고 하니까 조선일보에서는 이제 여권이 감사원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비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논설을 다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막내 동서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백엔잎 성세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거든. 그렇다고 치면 니네들도 이제는 이제 좀 제대로 된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지 말고 좀 더 국제적인 공정할 수 있는 해외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당신들이 얘기하는 싼 원전을 국가가 무리해서 폐쇄하려고 한다라는 논리가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갖춰보자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공정성은 갖춰야 그래도 감사원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부가 탄생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행정 관료들 안에서 또는 이런 행정부처에 있는 일부 종사자들 안에서 윤춘장 못지않은, 윤자왕 못지않은 이러한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든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조선일보가 지금 윤자왕처럼 최재형 원장도 찍어내기 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지금 기사를 계속 내고 있어요. 네, 그 내용 안에는 결국은 이제 원전 마피아들하고 연관돼 있는 둘째 동서와 큰 동서를 묶어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듯 보이는 원전 마피아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원전 사업이 말하자면 없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국제과제나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유망한 사업 중에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차세대 원전이고요.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후 원전들처럼 위험성이라든지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원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기술이 발전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핵융합 기술 관련된 내용도 하고 있고요. 수소차, 수소 발전 부분 안에서도 이제 새로운 어떤 계기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수소 발전 같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수소 기술을 지금만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수소차의 비중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저가의 수소를 어디서 얻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이 석유 부산물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석유 부산물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전기 분해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수소를 다시 재생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수소 에너지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땅에서 캐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해서 물을 수소로 분리해내는 영역으로 에너지의 형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전력 수요를 또 높이는 또 하나의 전기차하고 똑같은 꼴이 됩니다. 전기차가 무한히 늘어나게 되면 화석연료를 안 쓸까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쓰는 발전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 자동차가 굴러가기 때문에 환경이 무해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는 어떻게 무해하게 만들 것이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수소고 전기고 전기차고 따져놓고 보면 결론은 전기는 누가 만들 건데 라고 하는 내용에 항상 가서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의 전력 소요는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와중에 원자력을 배제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4세대 이후의 에너지가 되겠지만 핵융합 발전 같은 대단한 첨단 기술들을 우리가 지금 선두에서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수소차 부분 안에서도 우리가 앞서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원전에 집착하고 있는 원전 마피아들은 자기 기득권 때문에 국가가 바르게 나가야 될 방향을 호도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거기에 대한 비난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누굴 위해 기사 쓰고 있다?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윤자왕과 논설위원 큰동서이신 감사원장을 위해서 둘이 세트로 요새 비난 기사, 마치 정부가 인사 전횡을 벌이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박근혜 때였어봐. 어디서 감히 정부에 대놓고 싫은 소리하고 개겨. 소리 소문 없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가는 수가 있어. 그러다가 바로 사표 받고 바로 그만뒀어야 될 인물들이 이 정부가 원리 원칙을 지키느라고 임기 보존을 해주니까 살아남아가지고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 어디 나중에 감사원장 그만두고 나서 뭐 한수원에 어디 이사짜리라도 하나 얻을 것 같은가? 아니면 관련 기업에 어디 감사라도 한 자리 얻을 것 같아? 감사가 전문이라서.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이름 팔아버리면 당신이 어딜 가든지 꼬리표를 따라간다니까. 정계로 갈 수도 있죠. 미치겠다. 정계가 무슨 뭐 쓰레기 집합소도 아니고 가뜩이나 쓰레기들 겨우 분리수거 해놨는데 이 새로운 쓰레기까지 받아가지고 걔네들까지 전부 우리가 같이 눈뜨고 봐줘야 되는 거야. 이 새끼 나중에 보궐선거 나오기만 해봐봐. 설마 나올 일은 없겠지만 나온다고 입 후보자로 벌써 올라와 있을지도 모르겠네. 전직 감사원장. 네. 좋은 타이틀이네요. 네, 결과는 8월 말쯤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게 토픽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